여보세요? 끊지 마, 부탁이야. 지영아, 나한테 다시 돌아줄 수 없겠냐? 나 아직도 너랑 사귀던 그때 그 자리야. 너 혹시 기억나냐? 우리 처음 입 맞췄을 때 네가 나한테 뭐 처먹었냐고 아가리에서 똥내 난다고 그랬었잖아. 근데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다 추억이더라. 그리고 내가 귀신처럼 실눈 뜨고 입 맞춘다고 네가 비명 지르면서 도망갔었지. 문득 저번 달에 그 생각이 나서 나 지금 놀이동산에서 귀신의 집 알바해. 한 번은 지나가는 손님 놀래키다가 진짜 아구지 겁나 세게 맞은 적이 있어. 분장이 아니라 실제로 옥수수에서 피가 나는데 나도 모르게 네 생각에 웃음이 나더라. 그리고 너 여전히 방구 냄새 많이 나니? 내가 너 어떻게든 고쳐보겠다고 헬리코박터 윌 사다 줬던 거 너 다 기억나? 이제는 그 냄새마저 그리워서 음식물 쓰레기통 지나칠 때면은 항상 뒤돌아보곤 해. 혹시 네가 거기 서 있을까봐. 혹시 괜찮다면 이제라도 나한테 돌아와 줄 수 없겠니? 나 너만 돌아와 준다면 지난 과거 다 잊고 모든 걸 새롭게. 누구세요? 네? 이거 지연이 핸드폰 번호 아닌가요? 번호 바뀌었어요. 아니 그럼 진작 말하지 왜 이제 말해. 웃기는 분이네 진짜. 쪽팔려 씨. 안녕하세요, 별타로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연인분들을 위해서 재회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지신 기간이 최대 3개월 안팎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보다 기간이 조금 더 기신 분들은 다음 재회편에서 제가 한 번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선택인데다가 제네럴 리딩이라서 모든 분들께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선택한 번호를 보시다가 전제 자체가 나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시면 다른 번호 하나를 더 골라 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번호 가운데 헤어지신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번호 하나를 골라주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재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결론이 가장 중요하시겠지만 원인을 알아야 결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윗줄이 상대방의 카드이고 아랫줄이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조언 카드들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혹시 상대방하고 잦은 다툼이 있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왕이시면 상대방 분은 전사이신데 둘 다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겠죠. 그리고 상대방 분께서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진도라든지 이런 게 워낙 빨라서 여러분들과 속도가 조금 안 맞았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게 상대방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면 좋을지 고민하실 때 상대방께서는 여러분과는 반대로 일단 사귀고 보자. 내가 당신한테 좋은 사람이 돼주겠다. 이렇게 저돌적으로 달려왔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급식 시간에 급식실로 달려가는 학생이시라면 여러분은 교장 선생님이시죠. 이를테면 상대방 분이 점심시간에 급식실로 막 뛰어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잠깐 왜 이렇게 뛰어?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밥 먹으려고 뛰어간 건데요. 그럼 여러분께서 밥이 그렇게 중하냐? 그럼 상대방 분이 네? 그러면 여러분이 밥이 그렇게 중하냐고. 그럼 상대방 분이 밥리둥절? 일단 그러면 밥 먹고 제가 혼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그래 일단 밥 먹자. 밥 먹어. 그러면서 같이 급식실로 가셔서 두 분이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어떤 형국. 상대방 분께서 워낙 언행이라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굉장히 신속하고 열정적이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고집이 있으시지만 수용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받아주면서 관계가 시작이 되고 또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워낙 이렇게 두 분이 고집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잦은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툼의 종류는 서로의 생각이 또 대화로 풀어갈 때 뭔가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을 주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쉽게 말하면 말다툼이 좀 잦았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은 곧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방 분한테 퀴즈를 내요. 있잖아, 나랑 네 친구 태식이가 같이 물에 빠졌어. 그럼 넌 누구부터 구할 거야? 그럼 상대방 분이 미간을 찌푸리면서 둘이 왜 같이 있어? 나 몰래 바람 핀 거야? 어느 펜션으로 놀러 간 거야? 정말 이런 방식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서 충돌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대방 카드로 나온 이 전차 카드는요, 교제하실 때는 자신의 생각을 좀 밀어붙이는 경향이 없지 않거든요. 아마 갈등의 원인은 대다수 상대방 분의 어떤 행동과 말로 인해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 분이 처음에 그렇게 저돌적이었는데 막상 교제하는 동안에는 이분이 뭐 나 말고도 다른 데 들를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만나고 다른 일도 좀 보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좀 다른 이성하고도 잘 어울리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낌새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너 되게 낯설다. 무슨 소리? 그러면 처음에는 너 이렇게 나한테 맹렬하게 달려오더니 이제는 이렇게 누워서 쳐자빠져 있어? 그러면 상대방 분께서는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 내가 그 피곤해가지고 여기 잠깐 누워있는데 그걸 또 이해를 못하는 거야? 너 그때 급식 먹으러 갈 때 그 정신머리가 아니야. 그럼 상대방 분이 내가 말이 나와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그때는 내가 마음이 굉장히 급했어, 배가 고팠다고, 굉장히 은유적인 지금 해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종류의 다툼이 계시지 않았을까.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칼 카드가 상대방과 여러분의 카드로 나왔죠. 그냥 이미지만으로만 봐도 뭔가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기 여러분의 카드로 나온 파이브 오브 소드는요, 쉽게 말하면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닌데 두 분이 잦은 다툼 아니면 조금 큰 다툼 한 번,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조금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분들께서도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실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언쟁에서 조금 이기는 경우도 있고 또 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어떤 마음 같은 경우는 이 관계 계속 이어가 말어, 진짜 못하겠다, 지친다. 여기 여러분이 두 개의 칼을 들고 하나를 지금 드는지 아니면 내려놓는 건지, 이게 애매모호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여러분께서는 휴전을 선택을 하신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 관계에 대해서 우유부단하게 조금 내버려 두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렇게 누워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모르겠다, 좀 쉬자 이렇게 두 분이 조금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두 분은 이 생각의 차이와 다툼으로 인해서 결별을 하셨을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분과 연애에 있어서 호흡을 맞춰가는데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두 분의 갈등의 원인은 서로 속도 조절을 조금 잘 원만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두 분께서 자존심이 워낙 강하신 분들이라서 이 의견을 맞춰가는데 서로 조율하는데 조금 애를 먹지 않으셨을까. 특히나 그게 의사소통의 방식들로 인해서 갈등을 많이 일으켰다. 사실 한쪽이 발산의 형태고 한쪽이 잘 받아주는 형태였으면 이게 조금은 그래도 원만하게 흘러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계속 발산해서 부딪히는 형태로 계속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헤어짐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어떤 과거라든지 현재의 모습들을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분이 제외하시기 위해서는요. 언젠가 다시 마주쳐서 우리가 지금 마음의 불씨가 그냥 수태 형태로 있다면 그것이 타오르려면요, 다시 건강한 관계가 되려면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그러면 다시 만나봤자 또 헤어지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그래서 가까운 앞날에 두 분의 재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분은 자기 세계로 완전히 빠져든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들과 연애하면서 본인 나름대로도 조금 지친 면이 없지 않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나름대로 조금 쉬면서 자기 공간에서 뭐 특별히 다른 이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크게 맺거나 그런 방식보다 자기 혼자 조금 지내려고 하면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도 아예 안 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생각이 많아져서 들어갔습니다. 9번 카드 은둔자는 생각이 많이 해요. 그치만 재회가 가능하냐? 근데 이분은 완전히 지금 꽉 틀어막혀가지고 사실 여러분께 뭔가 특별한 연락이라든지 재회에 대한 의사를 물어본다든지 그런 제스처나 행동들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여러분이라는 속세로부터 아예 거리를 두기로 마음을 먹으셨다, 이렇게 생각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타협은 없다. 난 네가 만약에 이렇게 와서 이 무릎을 꿇고 제가 이렇게 급식실에 못 가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쫄쫄 굶은 상태입니다. 1시간에 3,000원 예인대행이라도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받아줄 용의는 있지만 여러분께서도 아직 이분에게 먼저 뭔가 제스처를 취할 행동을 없어 보여요.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이 사귀실 당시 이렇게 칼들을 놓고 떠나가는 상대방의 모습으로 상징할 수 있는 이 그림에서 결국엔 이 5개를 다 챙겨서 그래 이건 내가 가지고 갈게 나머지 2개는 네가 알아서 하든 뭐 하든 해. 무슨 말이냐면 이 생각의 종류가 미련이든 이 사람에 대한 뭐 어떤 원망이든 이런 상대방으로부터 촉발되고 상대방이 책임져야 되는 어떤 생각들 있죠. 내가 나머지는 들고 갈 테니까 2개는 네가 생각해봐.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런 종류의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분은 사귈 당시에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가까운 앞날에도 재회의 형태가 아니라 서로만의 어떤 세계관, 서로만의 애정관, 서로만의 풀지 못한 어떤 생각의 차이들과 오해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존심 때문에 재회에 있어서 조금 풀어가기가 어려운 양상으로 보여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두 분 관계에 대한 결과 카드로 뽑아본 이 오라클 벨리 카드에서도 이게 시기, 조금 나쁜 마음 그런 걸로 인해서 촉발되는 어떤 다툼도 얘기할 수 있고요. 보시면 여기 다이슨 청소기 옆에 칼이 하나 있죠. 거기에 이 청소기 호스를 마치 칼로 자르려고 하는 듯한 그런 카드거든요. 실제로 이 사악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두 분 사이에 있던 어떤 조금 미운 마음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요, 아주 안락해 보이는 어떤 산에서 지금 떠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이동을 가리키거든요. 중도 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 관계에서 아마도 상대방 분께서 이런 은둔자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상대방께서 조금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만의 동굴로 떠나버린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이 은둔자 카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특별한 뭔가 계기 없이 얘기 없이 또 호련히 떠나버릴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물론 일본 분들의 모든 상대방 분들이 이렇게 아무 예고 없이 저희 호련히 떠나버리진 않았겠죠. 하지만 상대방 분이 특별한 액션이 없는 상태라면 이렇게 마음의 문을 조금 닫아두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언 카드에서 용서하고 배우세요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난 사랑을 놓아주고 치유하면 현재 이제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단호박을 원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태로는 재회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들께서 상대방과 이렇게 지내면서 느끼셨던 어떤 감정들과 의사소통 방식, 호흡들 있잖아요.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 정말 재회를 원하시는지, 재회를 하면 잘 맞춰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상대방과 여러분들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쁘다기보다 호흡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상대방 분도 사실 지금 당장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 바뀌기가 좀 힘들거든요. 나도 마찬가지고 상대방 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나는 꼭 재회를 해야겠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냐라고 물어보시면 조언 카드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난이라는 카드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예스 카드가 나왔죠. 1번 분들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순수하고 여린 장난들 있죠. 그것을 빛나게 하면 여러분은 물론 상대방과의 관계 진전에도 좋다는 뜻이 담겨있는 카드예요. 이렇게 조언 카드로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만약에 이분과의 지금 당장의 재회 가능성은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마주칠 수 있고 연락을 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지금까지의 국면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이런 가벼운 장난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조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만약에 정말 첨예하게 계속 다투고 자존심 싸움이 벌어졌다면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죠. 하지만 정말 좋은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노력하실 거라면 이런 모습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남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는 나니까 바꿀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분이 만약에 자존심을 이렇게 조금 부리고 조금 말다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가는 것 같다면 여러분들이 이 칼이 날카로운 칼보다 조금 뿅망치의 형태로 다룰 수 있다면 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뿅 때리면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상을 줄게. 그게 유민상인지 안내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풀어야 한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당신에게도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 편을 찍으려고 하면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건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는 리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결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특히나 이 제너럴 리딩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가져가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정확히 결론을 내리자면 재회는 지금 힘든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벌써 떠난 모습이 보이고 그것을 놔주고 이 과거로부터 배우라고 해요. 단 내가 꼭 반드시 재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태도, 이렇게 상대방하고 조금 즐거울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을 유지하시면 아예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 좋은 선택을 통해서 재회 또는 마음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윗줄은 상대방의 모습을 본 거고요. 아래쪽이 여러분들의 모습, 나머지는 조언 카드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상대방 분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렬하게 여러분들한테 먼저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분께 연예인의 싸이의 연예인처럼 이분께는 굉장히 여러분이 아름답고 멋진 분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굉장히 외모도 뛰어나시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모도 뛰어나시겠지만 다른 분들이 쉽게 뛰어넘을 수 없을 만한 어떤 매력을 굉장히 출중하게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께서. 여기 이 긴 머리를 묶으려다가 이렇게 팅 튀어나가는 고무줄이 보이는데 이건 고무줄이 아니라 무한대에 띄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손기술이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재능 면에서도 두각을 보여낼 수도 있고 말씀을 잘 하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 유쾌하고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보면 주변에 막 꽃이 이렇게 피어오르면서 뭔가 확 분위기가 피어오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두 분 사이의 갈등의 발단이라든가 이별의 이유로 상대방 분이 굉장히 일에 바쁘고 치여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일을 다 마치고 시간 남을 때 나를 만나고 싶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갈등이 불거져서 두 분 사이에 조금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상대방 분의 이 완즈 카드가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빠르게 날아오는 어떤 열정적인 에너지들 있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향하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올라왔을까? 저는 약간 대피하듯이 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출발한 방향은 과연 어디냐 그러면 아마도 자기가 외롭고 조금 힘든 어떤 과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카드를 이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6번 컵 카드가 나왔죠. 이 상대방 분은요 혹시 2번 분들이랑 교제를 하면서 좀 지난 과거에 좀 빠져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기가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 혹은 자신의 지난 과거에서 좋았던 일들,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과 교제를 해가면서 뭔가 불만족스러움을 자신의 지난 과거 좋았던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의 어떤 그렇게 확 이렇게 꽃이 피어오르던 그때의 어떤 시절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사귀는 당시 그 현재를 좀 바라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꾸 불만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죠. 사귀어 가면서. 어쩌면 그 불만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형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울적한 표정으로 상대방 분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뭔가 얘기를 하거나 감정을 전해줄 때 그걸 흔쾌히 받기가 뭔가 뭐한 표정처럼 보이죠. 이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여요. 상대방 분이 너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맹렬하게 나한테 달려왔던 이 모습에서 교제를 시작하고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는 조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그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기보다 정체되어 있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정의 컵을 건넬 때 여러분들은 그게 이거 도대체 뭐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건가? 상대방 분의 감정에 대한 진짜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알기가 되게 버거운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 분하고 여러분이 교제하시면서 뭔가 좀 익숙하고 편안해져 버린 이런 어떤 관계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권태를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나한테 이렇게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다가왔던 사람이 조금은 편하고 익숙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해 하시거나 이분이 날 좋아하는지 조금 염려가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분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결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조금 헤어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생각엔 극히 드문 경우로 상대방 분이 전 연애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빠르게 잊어보고자 아니면 그 연애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치유해 보고자 노력을 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매력적이고 멋진 분이신데도 상대방과 교제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좀 진위를 알 수 없는 이런 감정들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결국엔 두 분이 헤어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재회는 가능한 건가 카드를 보면 상대방 분은 죄책감이나 후회 같은 걸 하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후폭풍을 느끼고 있냐고 물어보면 폭풍까지는 아니지만 그 더운 한여름에 튼 선풍기의 강풍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보시면 270도 올리브 오일에 270분이나 튀겨가지고 타버린 듯한 추러스가 보이는데요. 추러스가 아니라 이게 검은 망토거든요. 자신의 속내를 여러분께 비치지 않으면서 자기 나름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이 관계를 망쳐버렸다. 그런 종류의 미련, 아니면 후회, 아니면 자기 혼자만의 집착 이런 것일 수 있거든요. 그치만 이분이 여러분한테 감정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 남은 두 개의 잔이 여러분들에 대한 여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2번 분들 가운데는 이 재회운을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나는 이미 결정했어. 그치만 상대방 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마음이었는지 이게 궁금해서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나온 이 4개의 칼 카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관계를 이미 인정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이제 보내고 이제 다시 살아갈 그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 것처럼 모습이 보여요. 물론 이번 분들 가운데서 여러 경우가 있을 테니까 다 그렇진 않겠지만 아무튼 확실한 것은요, 이 관계는요 여러분들에게 칼자루가 쥐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상대방이 후회하느냐? 예, 후회하고 있습니다. 미련이 남았습니까? 예, 미련이 남아 계세요. 다시 연락이 올까요? 그러면 연락이 올 수는 있지만 적극성이 떨어져서 이 사람한테도 어떤 계기가 필요해 보여요. 이 카드는 수용의 형태라서 받아들이는 게 능숙하지 아직 뿜어내는 어떤 기운들은 없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결과 카드로 뽑아본 이 오라클 벨린 카드도 보시면 우울한 감정, 감옥 같은 곳에 문을 올려버리고 스스로 들어가서 갇혀있는 모습, 내가 상대로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나의 공간에 들어가서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는 모습. 물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굴다리, 여기 보면 이게 통로잖아요. 여기로 여러분과 상대방이 교통을 했었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쇠창살을 올려가지고 그 통행을 막고 스스로 조금 우울감에 빠지는 이러한 시간이 이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자루는 여러분이 쥐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자신의 자책감에 빠져있고 움직임이 크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방 분과 여러분 사이에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연락이나 이 소통에 대해서 차단을 올려버렸다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상대방과의 소통을 조금 차단한 면이 있으시다면 이분이 연락이 오려면 쇠창살을 적어도 3분의 1 정도라고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아예 잊어버렸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조금은 눌러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조언의 카드를 보면은 당신은 당신이 찾던 로맨틱한 파트너를 만났다 이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비판적으로 이러한 조언들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비난이 아니라 비판인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이 상대방 분이 정말 여러분께 유일한 사람으로 느껴지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조언 카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저한테 나는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가 그렇게 폄하한다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카드 편이 아니라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확실히 마음속에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팩트 확인을. 두 번째로는 당신의 소울메이트를 부르십시오. 이 카드가 가진 의미는요, 소울메이트를 진짜 친구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원래 뜻은
당신 마음속에서의 어떤 바람과 어떤 기도, 그리고 두 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는지, 그걸 정말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려보면 그게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카드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상대방의 어떤 과거지향적 태도라든지 나에게 권태감을 느끼게 할 만한 어떤 모습들이 헤어질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지만, 이분과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관계 개선에 대해서 선명하게 그려지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자신의 비전을 믿으시고 본인이 휘두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진 이 칼을 상대방에게 조금은 여지를 주어서, 상대방이 이렇게 갇혀있는, 감옥 속에 갇혀있는 것에서 조금 나올 수 있게 내가 길을 조금 터주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물론 이 리딩은 이렇게 두 개만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또 look for sign, 상대방이 사인을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다 라는 카드가 났습니다. 이 믿기 힘든이라는 카드는 여러분들의 재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분이 어떤 악의는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한테 미처 잘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후회하고 있는 모양새고, 여러분께서 정말 재해를 원하신다면 이분도 카카오톡이나 SNS 혹은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또 그때는 또 나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또 지난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그걸 읽을 수 있으면 좋다 이거죠. 그런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리액션을 하시기에도 어떤 선택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잖아요. 만약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의 전제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번호를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제 짧은 생각에는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께 나쁜 감정을 품었다기보다 미처 성숙하지 못해서 여러분께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뒤늦게 후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지치셔서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실 수도 있고 이미 정리했을 수도 있겠죠. 킹치만 여러분께서 정말 이분과의 재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셨고 재회할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면 상대방의 사인을 조금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을 만한 성질의 것이라면 조금은 이 마음의 문을 조금은 더 이분께 열어주는 어떤 간접적인 태도가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연락이 올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락이 올 가능성은 있지만 빠르거나 적극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굉장히 소심하게 자신의 속내를 카카오톡 프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상대방과 교제하면서 상대방의 태도를 정확히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가장 소극적인 태도로 여러분에게 어필을 할 수는 있겠다. 반드시 전화를 언제 몇 시에 걸어온다기 보다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룩푸어 사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리딩을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답답한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제외돼요? 안 돼요? 언제 연락이 와요? 그걸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괜히 타로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변명해버리면 안 되겠죠. 너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 삼아 그러면 언제 연락이 올지 한번 이 엔젤 앤서스 카드로 시기만 한번 참고 삼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여나 나한테 연락이 온다면 언제 연락이 올 것인가. 노란색 카드는 시기를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근데 테이크 액션 카드가 나왔네요. 시기를 나타내는 카드인데 리딩 막판에 이게 웬 말입니까? 시기를 나타내는 카드를 뽑았음에도 행동하라는, 여러분께 행동하라는 카드가 나와버렸어요. 이쯤 되면은 타로 카드가 저한테 정말 악감정을 품고 저를 이제 말려 죽이려고, 저를 그냥 때려 죽이려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상대방 분한테 연락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먼저 연락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물론 오라클 카드는 어디까지나 조언 카드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조금 기다리기가 힘드신 분이 있다면 적어도 안부차 여러분께서 조금 행동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이렇게 끝내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민망해지는 상황이라서요. 그러면은 정말 테이크 액션을 내가 먼저 해야 되냐. 내가 무슨 리암 니슨도 아니고 또 상대방 적진에 들어가서 그 목을 돌려야 되냐. 아, 저는 진짜 제발 리암 니슨이 딸 간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 번째 납치거든요. 자, 좀 이분이 연락을 해 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카드들도 자꾸 좀 거리감을 두는 카드들이 나오네요. 이 카드가 굉장히 관계의 만족성을 나타내는 카드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거리감이 있는 것이죠. 카드가 이렇게까지 저를 괴롭힌다고 하면은 더 이상 뽑으면 오늘 제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상대방이 한번 그 사인을 나타나는지 한번 읽어 보시고, 아, 이 사람도 좀 후회하고 있구나, 날 잊지 못했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도 사인을 살짝 흘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카톡 프사에 아주 쿨하게 이해한다, 연락해라, 이렇게 쓰시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꼭 상대방 분하고 지난 일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풀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던 이 관계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상대방 분하고 그려가시면서 관계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윗줄은 상대방 모습이고요, 아랫줄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나머지는 조언 카드들이고요. 먼저 상대방 분은 굉장히 욕심이 많으신 분처럼 보여요. 하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은 분처럼 보여요. 머릿속에선 늘 그거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셨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은 이분을 만나시면서 정말 이렇게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줄게, 굉장히 열린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 분과 걸음걸이를 많이 맞추셨을 것 같거든요. 3번 분들의 실제 성향이 적극적이시든 아니면 조금은 수동적이시든 간에 본인이 내비칠 수 있는 마음의 어떤 크기만큼은 열어 보이면서 상대방 분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의 표정인데요. 유 하고 있죠. 유 하는, 여기도 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요이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상대방 분한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낌없이 좀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7번 컵카드는 상대방이 워낙에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린 알다시피 실제가 상상을 따라가기가 버겁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조금 맞춰가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충족되지 않는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입장 차이인 거죠.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또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루 균형을 맞추면서 이분과 걸음을 맞춰 가시려고 했을 것 같은데, 상대방 분은 그게 현실적이기보다는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태도로 마음이나 감정에 대해서 풍요롭게 여러분들을 채워주기보다는 혼자만의 자신만의 생각에 조금 잠겨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해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이 상대방 분은 만약에 사업을 하고 계시면 그 일에서 달성하고 싶은 어떤 물질적인 욕구,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집, 재산들, 이런 것들, 그리고 좀 출세하고 싶은 어떤 욕망들,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런저러한 어떤 욕구들이 너무 이 여러분의 태양 바깥에 있는 구름 속에 휩싸인 모습처럼 보여서 이분이 조금 두 분의 관계에서 어떤 착각을 조금 하고 계셨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두 분의 관계 진정과 그런 연애에 대해서 보다는 너무 이상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런 제스처에 대해서 리액션이 굉장히 수동적이거나 어쩌면 조금은 배타적인 태도로, 아,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면 그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뭔가 어필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의 관계에서 어떤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 보여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상대방의 카드인데 두 개의 칼을 들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눈을 가리고 실제 자기 앞에 펼쳐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양새로 보여요. 이게 자신의 생각, 두 가지 어떤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자신이 상대방한테 어떤 철벽을 친다는 느낌을 준다는 사실 자체도 실제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상대방께서 관계든 일이든 자신이 직접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내가 어떤 선택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지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분에게 적극적으로 햇빛의 모습으로 다가가다가 두 분이 똑같이 상대방 분은 두 개의 칼을 들고 있고 여러분은 두 개의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조금 멀찍이 떨어진 듯한 어떤 모습처럼 보여요. 상대방 분께서는 분명히 두 분 관계에 무슨 결단을 내려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걸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분이 교제하시면서 이 상대방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지 않고 애매하게 보이는 태도를 보였거나 여러분들한테 뭔가 철벽을 치고 있다는 기분이 드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반에 어떤 그런 좋았던 어떤 기운과 상대방에 대한 열렬한 따뜻한 햇빛의 이런 태도에서 조금은 이분을 지켜보셔야 됐던 어떤 시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분은 과연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걸었던 거죠? 3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이 처해진 상황이 각자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확해야만 우리가 이 재회의 운을 보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이분이 달성하고 싶은 이렇게 많은 어떤 욕망들 가운데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어가 있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갑자기 불쑥 떠올랐다. 그걸 느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을 끌면서 여러분을 조금 애매모호하게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좀 방치를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철벽을 쳤다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 이분이 워낙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다른 이성의 문제도 있으셨나요? 예를 들면 꼭 양다리를 걸쳤다기보다는 여러분과 또 다른 상대방 분에 대해서도 두 분 중에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될까, 자신의 신념이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계속 기다리게 하는 어떤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른 이성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거는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분은 다른 이성이 아닌 여러분과 관계를 맺어갈 때 현실적으로 확 다가서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장거리 연애? 또는 학생분이시거나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기가 아직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욕망이 많은데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해주기에는 아직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 나름대로 아직 어떤 결정이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께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에 여러분과 뭔가 인연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이분이 좀 걸림돌이 뭔가가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놓아주고 멀어지고 이별 후에 여러분께서도 이분이 워낙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밝았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뭔가 상대방한테 어필을 하거나 다가가기가 힘든 모양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은 의지는 가지고 계시거든요. 때가 되면 이 재회에 다시 시작해서 이 사람과 잘 지내볼 수 있을까? 물론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이 리딩을 보시는 걸 테고요. 그래서 두 분이 관계를 그런 식으로 조금 정리가 되면서 조금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고 계실 텐데 앞으로 그러면 재회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재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이 내용들이 본인과 전제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시면 다른 번호를 골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기 보시면 상대방 분의 카드로 컵의 왕 카드가 나왔죠? 예전에 이렇게 자신의 욕망과 생각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분이 이 많은 컵들 가운데서 딱 텀블러 하나를 빼가지고 나에게는 정말 쇠고기 맛 다시다처럼 나의 고향이자 나의 땅인 당신, 그래 이젠 내가 그렇게 공상이나 환상에만 빠져서 그럴 게 아니라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감정을 품게 해주었던 여러분, 특히 이 컵의 왕카드는요, 자신이 계획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착수를 또 하시거든요. 인간관계든 일이든. 어쩌면 이 상대방분께서는 자신이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을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하나의 한 방향으로 정한 다음에 이 상대방분 뒤에 펼쳐진 이 바다 있죠. 이 복선이었어요. 이 제주도거든요. 효리네 민박에서 며칠 밤을 새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냉장고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만든 스티로폼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항공편이 아니라 셀프 배편으로 여러분에게 제주도에서부터 둥실둥실 여기 여러분이 계신 땅으로 내륙으로 지금 오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밝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좀 내비치셨을 수도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쏘아 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대방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나름 이때 힘드시는 일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은 안정적인 모습을 되찾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이분과 교제를 하면서 혹은 사귀면서 아니면 썸을 타면서 마음고생이 좀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안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퀸 오브 펜타클 카드처럼 앞으로 모습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 분께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마침내 내려서 여러분께 좀 조심스럽게 다가오려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지난 일들이 떠오르면서 그 마음이 정말 진짜냐 예전처럼 어떻게 생각에만 빠져서 나를 조금 헷갈리게 하고 결단조차 내리지 못해서 나를 기다리게 하고 또 그런 모습이 되풀이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러한 시간이 사실 나한테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 펜타클의 여왕은요, 자기가 취하는 것보다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더 염려를 많이 하는 카드예요. 왜냐하면 내 애정의 땅, 내 인간관계의 땅, 내 마음의 땅이 한번 이렇게 휘청거려 버리면 모든 안정적인 것이 깨지기 때문에 마음속이 굉장히 또 아파지고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려면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상대방이 훗날 조금 뭔가 제스처를 취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느끼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좀 단단해졌지? 이렇게 딱딱해졌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의 카드 역시도 물의 성질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발산의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서로 스며들어야만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진 카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성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어필을 한번 해보고 나름대로는 준비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그게 굉장히 완곡하고 부드러운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여기 토끼를 안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이 새끼 또 토끼는 거 아니야? 농담 같지만 정말 진담이고요. 장난을 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느끼셨던 어떤 불안감을 잠재울 만한 확실한 액션을 좀 기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상대방 분으로부터 이렇게 뭔가 접근이 오거나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지난 일에 대해서 비난이나 책임에 대해서 여쭙기보다는 그저 이분의 마음을 하나하나 부드럽게 잘 확인해가는 형태로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역시 조언 카드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문제 상황이 자연스럽게 풀리도록 놔두세요 라는 카드하고요. 웨딩 카드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두 분이요. 연인이 아니라 썸 단계에서 마음을 맞춰가다가 이런 급제동이 걸리면서 관계가 좀 흐지부지 됐던 사이시라면 서로가 가진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여러분들 연인 분이셨고 결혼도 사실 마음속으로 조금 생각을 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에서 좀 통제 불가능한 어떤 문제들이 떠올라서 여러분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고 이별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께서 지금 너무 소갈이하고 아파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서로한테 잘 풀리는 시기가 올 때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라고 하거든요.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이분도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을 좀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이분을 자꾸 이렇게 잡아당기려고 하다 보면은 또 자석이라는 게 극이 또 똑같으면은 더 튕겨져 나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두 분이 이렇게 웨딩 카드처럼 이게 꼭 결혼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두 분의 관계 진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다른 엔젤 랜서스 카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좀 재고해 보세요. 무엇을? 제 생각에는 이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분이 어쨌든 본인의 결단, 이 생각 정리가 되어야만 여러분께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를 뭔가 해결해야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밀어라, 무조건 당겨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관이 그걸 알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이 사람을 좀 배려해 줘야겠다. 아니다, 이 사람 너무 이렇게 되면 너무 멀어져 버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조금 당기는 방법을 취해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끝으로 두 분의 관계에 대한 오라클 벨링 카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상대방 분과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치고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상징입니다. 두 분이 열정이 이렇게 확 불처럼 타오르면서 뭔가 마주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식어버린 듯한 느낌이 드셨다면 그 불이 다시 한번 불씨가 피어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 옆에 있는 카드는 이제 후원, 보호라는 의미를 가진 거거든요. 이게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보면은 이렇게 뭔가 닭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멋진 불사조처럼 성장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솔직히 이게 불사조인지 타조인지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거는 제가 고백할게요. 그렇지만 아무튼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렇게 서로 열정적이었던 과거에서 이렇게 불씨가 식었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불이 피어오르는 시간이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어쩌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깨닫고 결정을 내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자신이 미처 주지 못했던 어떤 무한 애정을 좀 주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재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분과의 현재 관계,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 이분과의 어떤 재회를 위해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조금 준비를 하시고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연애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언제 연락이 오고 무언가를 정확히 맞춰가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우리는 상대방을 좀 정확히 이해하고 또 나의 마음도 정확히 이해해서 다시는 좀 아픈 이별이 없는 게 제일 최고잖아요. 방금 엄지는 조금 유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원인이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두 분 사이에 제가 미처 알지 못하고 말씀드리지 못했던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 가운데에서는 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 계시겠죠? 그게 아니라 너 지금 언제 연락 온지 맞추기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 오해를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참고 삼아서 이 엔젤에서스 카드로 언제쯤 이분의 이렇게 조금 재회의 뜻을 비출까? 이분의 문제점은 언제쯤 좀 풀릴 수 있을까? 그 카드를 한번 참고 삼아서 펼쳐보도록 할게요. 기간을 말해주는 카드거든요.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라이트를 날릴 때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Not the right time.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확실히 시간은 조금 필요할 수 있겠다. 왜냐면 이 통제 불가능한 어떤 이슈가 그렇게 쉽게 풀릴 문제였으면은 두 분이 벌써 제외를 했겠죠? 지금 당장은 아닐 테니까요. 조금만 시간을 가져주시고, 이분에게도 시간을 주시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분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오실 테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존버합시다, 우리 여러분. 그리고 정말 외롭고 적적하실 때는요, 제 채널을 찾아와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애인이 되드릴게요. 국내 최저가 여러분의 애인 대행 이제 막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여기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지방 출장 시에는 차비를 또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문의 메일을 보내셨는데 1시간당 3,000원이 진짜 많냐, 근데 와서 뭔가를 시키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공사장 일족 같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부려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애인 대행이지 여러분 노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다시 한번, 그 메일 보내신 분 제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과 좀 떨어져 계신 시간을 조금 슬기롭게 지혜롭게 견디시면서 이 상대방과 곧 만날 시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윗줄이 상대방의 모습을 본 것이고요. 아랫줄이 여러분, 나머지는 조언 카드들입니다. 먼저 상대방 분은 정말 이 관계가 종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더 월드 카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 분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두 분의 관계의 완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때 여러분께서는
사실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직 남아있는 이런 마음의 출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께서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조금 더 많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함께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대방 분께서는 조금 섣부른 어떤 결론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 카드 하나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제 눈에는 조금 시즌2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상대방 분께서는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자기가 바라는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구어 가고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직장을 다니신다고 하면은 일에 열중하고 또 자신이 지켜야 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계속 어울려 지내면서 나름 자신만의 열정적인 일상을 일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카드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요, 터닝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면서 흐름이 바뀌는 거죠. 단순히 이 카드 하나만 놓고 흐름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고, 옆에 있는 카드들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예전에 품었던 에이스 오브 펜타클, 현실적인 가치와 그 관계의 어떤 중심의 출발이죠. 근데 그게 커브로 모양새가 바뀌는 모양이에요. 제 생각에는 상대방 분께서 이렇게 두 분의 관계를 조금 마무리하시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은 드셨을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사원소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동물과 천사가 보이죠? 이것은 내 영향력이라든가 나의 생각이 여러 방면에 미치고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내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내 주변을 채우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한마디로 여름날 선풍기 돌아가듯이 윙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하도 많이 돌려가지고 지금 시뻘게 됐잖아요. 이 정도면 지금 선풍기에서 불이 날 정도인데, 어쨌든 여러분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어느 쪽으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없던 감정이 새로운 출현을 하나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상대방 분 말고 다른 이성분이 나타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앞날에 상대방 분의 카드로 데빌 카드가 나왔죠. 이 상대방 분은요, 이렇게 관계가 조금 종결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매진해 가던 가운데, 여러분이 조금 다른 분에게 마음을 품을 때쯤이 되면 이분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맹목적인 어떤 이유와 관계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여러분께 다가올 수도, 여러분을 찾아올 수도, 여러분에게 다시 어떤 집착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은 확실히 끝났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여러분의 워낙 강력한 이 변화로 통해서 이 건조했던 어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어떤 촉촉한 초코칩처럼 이렇게 촉촉하고 촉촉해질 때, 이분이 소식을 듣건 아니면은 소식을 듣지 않았더라도 불쑥 여러분들이 궁금해지고, 또 여러분과 또 그 함께 나누었던 여러 가지 스킨십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게 생각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순수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카드는 이유가 있는 관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이 목적하고 있는 바가 뚜렷한 관계. 그러니까 좋게 보면 욕망에 충실한 거지만 또 나쁘게 보면은 너무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카드죠. 이게 여러분과 상대방이 상호 합의되는 지점이 있다면은 무조건 나쁘게 볼 수만은 없는 카드죠. 근데 흐름으로 보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상대방 분께서 이제서야 뒤늦게 미련을 갖고 집착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분이 그렇게 접근해 오실 때 한번 이분의 마음을 정말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상대방 분도 정확히 모르고 여러분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은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뭔가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운이 있는 거냐 하면 조금 애매한 방식으로 조금 있다고 보여져요. 바로 상대방 분의 어떤 이러한 일련의 흐름과 앞으로 혹여나 보여질 수 있는 이러한 태도들 때문인데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언 카드로는요, 지나간 것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정화하십시오 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카드는 로맨틱 필링,
당신의 이 로맨틱한 감정은 탐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두 분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오라클 벨린 카드에서는 탄생이라는 카드하고 옆에 새들이 모여있죠. 이건 모임, 회담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앞날로 나온 이 컵 있죠. 이 잔의 새로운 출현, 이 감정의 출현이 여기에서 가리키는 어떤 탄생,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마도 여러분이 어떤 다른 모임에서 이렇게 다른 이성을 알게 되는 어떤 자리들을 통해서 지나간 분을 좀 잊으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실 때, 그렇게 해서 로맨틱 필링이 찾아오고 놓아주려고 할 때 이분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채고 또 여러분에게 집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엔젤 랜서스 카드도 역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 증진, 건강 증진. 이 카드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만든 카드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정신건강, 그리고 내면의 건강, 이분과의 관계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살피고 다독여주고 치료할 시간이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카드는, 보다 나은 것이 있다. 어디에? 데얼스가 저는 상대방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무리 봐도, 흐름을 봐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새로운 감정의 출현, 다른 분과의 만남, 이 시작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회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여러분이 바라시는 어떤 형태이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상대방이 이런 뒤늦은 어떤 접근이 다시 오시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분과 관계를 맺고 계시든, 또 혹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고 계시든 간에 이분의 마음을 잘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네요. 이분이 이렇게 나중에 훗날 뭔가 조금 여러분들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마음을 좀 허락하게 되면 과연 어떤 관계로 흘러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름이 잔 하나를 내밀고 있고, 이 사람은 조금 시니컬해 보이죠? 받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차오른 잔을 이 새로운 분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여기 상대방 분으로 보이거든요. 이 잔을 이 상대방 분한테 이렇게 건네면 조금은 자만할 수도 있는 어떤 태도로 자신한테 가지고 있는 이런 잔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급속도로 뭔가 두 분이 관계가 이어지고, 그게 조금 섣부른 생각처럼 보이는 카드들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정말 겪고 계셨고 이 분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재회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형태는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면서 새로운 사람이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염두에 두고 계시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좋은 선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사랑 하시길 바라면서 4번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 분들, 윗줄이 상대방의 카드이고요. 아랫줄이 여러분의 모습으로 본 카드입니다. 나머지는 조언 카드고요. 먼저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께 감정 표현을 먼저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 나의 마음은 이래, 어때, 받아줄래? 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은 그 잔을 받고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가감없이 말하라면 여러분들이 한 상대방을 사귀실 때 드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께서 이 상대방을 조금 아는 지인이었다고 하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내 취향이라든가 내 타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만한 요소들 있잖아요. 그걸 머릿속에서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설레어서 밤에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음이 많이 앞서 나가서 이분과 관계에서 적극성을 띠지는 못하지만 내 머릿속으로는 이 사람과 뭔가 나누고 싶은 감정들이 굉장히 충만하게 차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분의 이런 어떤 마음과 태도들은 여러분께 서툴기는 하지만 진정성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투박하긴 해도 굉장히 여리게 여러분께 뭔가 마음을 표현했을 거고, 여러분들은 또 그 잔을 받고 마음의 폭을 이렇게 좀 더 넓히는 과정으로 관계를 이어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때 당시에는 통화할 때도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나한테도 감정적으로 잘 와닿고, 여러분들께서도 뭐 적극적인 어떤 행동은 없지만 그분과 대화를 하면 그분에게도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전달했을 수 있고, 상대방 분은 또 자기가 내민 이 잔에서 그걸 받아서 이렇게 흐르는 형태로 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질이 조금 비슷했던 어떤 이런 모습들이 두 분 관계에서 다른 형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카드로 나온 지팡이의 여왕이고요. 이건 상대방 카드로 나온 칼의 시종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이 관계에서 헌신적인 면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상대방이 이렇게 건네준 잔을 받았고, 내가 여러 생각 끝에 그래, 내가 결단을 내리자, 내가 너를 만날게, 만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렇게 잘 해주고 싶어. 여러분이 상대방의 생일이나 아니면 뭐 선물 같은 걸 챙겨 주셨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지팡이의 여왕은요, 자기 사람이면은 정말 자기 열정을 다해서 챙겨주려고 하고 또 노력도 많이 합니다.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다기보다는 자신이 예전에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결단을 내렸으면 그것을 다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감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 내가 내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연애 인생 전체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분과 교제를 하셨을 당시에는 여러분은 본인이 하실 수 있는 한 정말 아낌없이 여러분의 애정을 정말 활활 태웠다. 근데 상대방의 카드로 나온 이 경계병 카드요. 이게 조금은 서투른 검사 신입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자신의 신념과 생각과 이 칼이라는 것을 제대로 휘두르기에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성장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좀 그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고 좋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내가 잘못했네.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우리 공수장관 정말 대단하시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경찰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까 일도 하지 마! 근데 이거는 진짜 극단적으로 예를 든 거고, 뭐 농담 반 진담 반. 그러니까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과는 달리 조금 서투른 애정 표현이나 서투른 어떤 대화 방식, 서투른 생각, 단점이 있다면 조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이 너무 센 걸 또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의 갈등 요소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팡이 하나를 들고 있죠? 이거는 이제 생명력입니다. 바깥으로 확 꽃을 피워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에너지죠. 근데 상대방은 조금 차가운 이 칼을 들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요, 자신의 생각으로 온도 조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어오르고 타오르면 이분은 또 차갑게 식힐 수도 있어요. 상극이냐 물어보시면 상극은 아니고, 이 불이 타오를 때도 공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공기가 차가워질 때는 여러분의 또 불로 또 온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것인데, 그게 또 극단적으로 벌어지면 관계가 조금 대립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둘 다 발산하는 어떤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헌신적인 노력이 이 상대방이 느껴지기에는 미처 받아보지 못한 온기일 수도 있고요. 또 과거의 어떤 일들로 인해 이 상대방 분이 조금 여러분의 호의를 의심하게 된다거나 무시하게 된다거나, 여러분들이 나누고 주고 싶은 마음과 어떤 물질들에 대해서 조금 당연시 여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물론 상대방 분의 장점으로는 나름 줏대가 있고 논리적인 부분을 조금 중시해서 여러분들과의 생각을 나눌 때는 나름 잘 정리된 어떤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이분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상처가 될 만한 말을 이분이 하셨다던가, 여러분들의 이런 따뜻한 에너지와는 다르게 조금 차갑다는 면을 느껴서 여러분들이 좀 실망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상대방이 서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이게 이견차가 조금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카드로 나온 것은 이러한 어떤 성향 차이, 성질 차이가 조금 있어서 두 분이 다툼이 조금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이렇게 교제를 시작하시는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피어나는 느낌들이 있죠. 감정들이 차오르고 이런 느낌인데, 교제를 하시면서는 두 분이 같은 성질이 아니라 다른 성향으로 조금 벌어지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금 성숙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셨겠지만, 상대방 분은 조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또 상대방 분께서 고집이 있으셔서 두 분이 이별을 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양보 같은 거는 특별히 없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카드를 보면, 상대방 분께서는요 자기 마음속으로 갈등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갈등이냐면, 이렇게 생각으로 여러분과 갈등을 빚었다면 앞으로는 이분이 이렇게 나무 지팡이를 드는 카드가 나왔죠? 제 생각에 여러분한테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어떤 부분에서? 머리만 이렇게 쓰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내 고집만 피울 게 아니라, 나 자신도 뭔가 마음속에서 열정으로 상징될 수 있는 나무 지팡이를 들고 막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가 막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이 말인 즉, 여러분께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아니야, 그 내 고집 굽히지 않겠어 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여러모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헌신적이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대방 분은 그 당시, 헤어질 당시 자신의 모습을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복귀하는 것처럼 보여요. 복귀. 아시죠? 바둑에서 내가 뒀던 수두를 다시 거꾸로 다 이렇게 읽어가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 분은 앞으로 마음이 전에 있던 어떤 고집 속에서 조금은 자신의 마인드를 넓혀가는 형식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재회에 대해서는요, 어떤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께 정리된 형태로 다가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전처럼 표현해도 상대방이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지켜보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뭔가 적극적으로 이분한테 또 재회를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 모양새가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해볼 만큼 다 해보셨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재회 가능성, 사실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은 재회 가능성처럼 보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조언 카드로 나온 카드들 때문인데요. 어떤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연애 인생이 어린 시절이라든지 가족 관계에서 형성되면서 그 부모님들로부터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런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모님들로부터 배운 어떤 사랑과 애정관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과정 중에서 상처를 받은 일도 있을 거고, 부모님들의 어떤 다툼으로 인해서 그런 영향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서로한테 투영됐던 어떤 순간들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갈등을 키우고 조금 이별까지 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걸 얘기하는 카드거든요. 이게 꼭 부모님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느꼈던 나의 트라우마,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 걱정이나 의심들을 하게 되는 어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그런 것들이 먼저 풀려야 된다는 전제 조건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기 익스프레스 유얼 러브, 당신의 사랑을 택배로 보내세요.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로맨틱한 행동들을 상대방한테 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상대방께 최선을 다하셨다면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혹시 이렇게 헌신을 했지만 나름 모자랐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그냥 생각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왜냐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두 분의 관계를 말할 수 있는 오라클 벨린 카드는, 그러니까 끝났던 관계에 열정의 씨앗이 다시 불붙는 느낌. 근데 조금 부정적인 카드 옆에 나와서 이 중립적인 카드가 상쇄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꼭 이런 애정의 불씨가 다시 피는 게 좋냐라고 얘기하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끝이 났지만 다시 열정에 불이 붙는 두 분 관계에 불이 붙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형태로 이제 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엔젤 랜서스 카드를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렇게 어떤 패밀리 이슈를 가지고 계시거나 상대방 분으로부터 그걸 느끼셨다면 여러분들의 헌신이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렇게 행맨 카드가 나온 거 보면. 그래서 이 재회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예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걸 신중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앞으로 재회의 가능성이 벌어졌을 때 그걸 가능케 하느냐 아니면 그냥 노 하고 서로 거리를 더 갖게 되느냐, 여기에서 결판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재회를 바라고 계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내면과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고찰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이 이렇게 앞으로 자기 갈등을 겪으시면서 이런 어떤 고집 때문에 연락을 쉽사리 해올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여러분들도 연락을 또 그렇게 편하게 하지는 못할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온다고 하면, 이분이 갈등을 마치고 연락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언제쯤 올지 한번 이 시기를 나타낼 수 있는 엔젤 랜서스 카드로 한 장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으로부터 1년, 이게 시간이 꼭 1년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의 긴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조금 더 성장해서 자신이 여러분께 또 맞춰주고 호흡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은 무조건 숫자 1이 아니라 조금은 호흡을 길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상대방 분께서 좀 신속한 면이 있어서 꼭 1년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한번 연락이 오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적 갈등이라든지 여러분과의 어떤 갈등이 풀어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혹시나 이렇게 꼭 1년이 아니라 분명히 연락은 한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락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조금 이분에게 어떤 필요한 어떤 다른 방식의 에너지를 좀 줄 수 있을까? 치유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두 분이 다시 만나느냐가 아니라 다시 만나서 건강하게 잘 계속 만날 수 있느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5번 분들, 그동안 마음 좀 아리 많이 하셨겠지만, 조금 연락이 오지 않는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 길어진다면 저와 함께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그동안까지의 애인 대응을 해드릴게요. 예, 하도 이 멘트를 쳐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지겨우실 텐데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 만나서 정말 위로와 즐거움의 탕수육 한번 한 끼 신나게 한번 땡겼으면 좋겠네요. 제가 탕수육 좋아하거든요. 자, 그럼 5번 분들도 상대방 분과 좋은 재회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리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재회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워낙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장난을 치기가 조금 어려워서 오늘은 좀 진지하게 리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좀 상처 입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또 이 시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또 보내면 여러분들께서 또 성숙하고 성장하셔가지고 더 멋진 연애를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위로와 용기의 꽃다발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 좋은 사랑 다시 찾아오시길 바라고요. 그럼 전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